자, 지금 시간이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오후 7시 17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주봉이 또 이거 하나 빠졌어요? 예? 봉이 빠졌어. 자, 이제, 월봉부터 보면, 월봉은 사실 저가만 지키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가만 지키면 위로 올라가도 할 말 없다고. 그쵸? 예. 저가를 지키면 감아 올리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 내려갈 수 있고. 오늘 저가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예. 내일도 오늘 저가를 깨면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오늘 저가 못 깨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슈는 뭐냐면, 주봉이, 여기가 고가잖아요? 네? 여기가 고가예요, 지금. 여기 지금 봉 하나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도 빠졌네요. 네. 저가는 이거예요. 응? 자, 저가는 여기 있고, 고가는 여기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저가도 안 깼고, 고가도 안 깼어요. 네? 저가도 안 깼고, 고가도 안 깼다고. 근데, 요 선을 그려놓고, 여기에 일목을 이렇게 보자고요. 일목을 딱 그려놓고 보면, 네. 지금 일목상 가야 되는 위치는 358.50이에요. 358.50. 이 숫자가 중요해요. 358.50. 이 위에 있으면 데드가 안 나요. 네? 데드가 안 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치적으로 봤을 때 366.31. 네? 366.31. 요 3하나에서 358.50을 빼보자고요. 그럼 얼마나 되나? 그러면 7.81이에요. 7.81. 이 숫자를 현재 위치인 366.31로 나누면 2.13%가 내려야 돼요. 2.13%.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2.13%가 내려야 데드가 난다는 거죠. 앞으로 4거래일 동안에 2.13%가 내려야 데드가 납니다. 그쵸? 근데 358.50을 가려면 지난주 저가를 깨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저가를 깨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 저가가 364.01 정도 될 거예요. 364.01. 그러니까 364.01을 못 깨면 358.50에 갈 수 없어요. 358.50에 가지 못하면 월봉은 데드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는 하락 구조로 완전히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네, 주봉이 저가를 안 깨면 어차피 358.50은 갈 일이 없어요. 364.01이 무너졌다고 해도 358.50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364.01을 깨지 못하면 아예 358.50은 못 가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하실 때 358.50을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64.01만 안 가면 358.50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저가를 안 깨면 매수라는 거예요. 지난주 저가를 안 깨면 매수 전략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깼으니까. 네? 안 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이제 대응하셔야죠. 네? 제가 364.01이 안 깨질 거니까 매수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안 깨졌기 때문에 매수 구조가 파괴됐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반대로 지난주 고가도 못 넘었잖아요. 네? 지난주 고가를 못 넘으면 어디로 가요? 355.28. 여기로 간다고요. 여기. 네?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 구조를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일본 구조는 크게 볼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이제 주봉이 월봉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잖아요. 주봉도 같이 끝나고 월봉도 같이 끝나니까 주봉의 마감이 월봉을 어떻게 끝나게 해줄 거냐. 자, 이렇게 그려서 여기 이제 주봉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주봉이라고요. 네. 네. 고가가 70.67. 네. 370.67이고 저가가 364.01이란 말이에요. 네, 01. 그러니까 여기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하시면 되고 저가를 못 깨면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락만 보고 이거 무조건 매도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수자 입장에서 가져가야 될 조건과 매도자 입장에서 가져가야 될 조건이 달라요. 근데 고가를 못 넘으면 고가가 낮아지면 목표가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355.28. 예. 근데 355.28로 가려면 저가를 깨야 되죠. 저가를 깨면 저가도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가가 최저치가 됐을 때 가야 되는 자리는 324.52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 구조를. 그러니까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 전략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고가를 넘으면 아이고 망했다. 다시 또 세팅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가를 못 넘으면 355.28이 타겟이 되는데 355.28로 가다 보면 지난주 저가인 364.01을 깨게 되는데 364.01을 깨면 324.52가 목표가 돼요. 종가는 하락하면 목표치가 351.52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종가 하락 시 351.52, 고가 하락 시 그죠? 355.28, 저가 하락 시 324.52 이렇게 목표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치기 좋아. 고가만 안 넘으면. 왜냐면 고점이 나온 거니까. 고가를 못 넘는다라는 거는 고가가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매도치기가 편한데 고가를 넘어버리면 내려가긴 내려갈 건데 어디에다 고점을 찍고 내려갈 거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번 주 종가가 358.50보다 높으면 아직 상승 힘이 남아있는 거고 낮으면 이제 하락하려고 품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358.50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결국 322.66을 깨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봉은 고가를 안 넘으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고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시면 되는데 저가를 깨도 364.01을 안 깨면 매수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셨죠? 이주봉은 어떻게 생겼냐? 이주봉 공중에 떠 있어요. 이주봉 공중에 떠 있고 3일봉은 어떻게 생겼냐? 3일봉이 상단선 맞고 내려온 거구나. 그죠? 주봉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3일봉이 상단선을 맞고 내려온 거예요. 이거 고가를 요걸 안 넘고 진짜 얍삽한 거죠. 근데 얘도 고가를 안 넘으면 쏟아져야 돼요. 3일봉도 고가를 못 넘으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지. 352.72. 그러니까 고가를 못 넘으면 무조건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가를 못 넘는데 고가를 넘으면 이제 고가는 정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 고점을 찍을지 저도 몰라요.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논리로 잠시 이제 코스피까지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고가를 이미 넘었어요. 고가를 넘었다고. 그 다음에 4, 5. 자, 코스피는 2698.01 2698.01에서 빼기 2673.45 2673.45 그럼 얼마냐?
24.56이에요. 24.56 나누기 2698.01 하면 0.91%예요. 자, 코스피 200 지수는 2.13%가 내려야 되드나요? 2.13%가 내려야 되드나는데 코스피는 0.91%만 내려도 데드가 나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데드날 확률이 더 높겠죠. 코스피가 데드나면 2377.76까지 가야 돼요. 그럼 2377.76까지 간다는 건 322.66을 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문제라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데드나든 코스피 200 지수가 데드나든 한쪽만 데드나도 돼요. 어차피 반대쪽도 데드가 날 거니까. 그죠? 한쪽이 데드나면 데드난 것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이슈가 생기는 거고, 걔가 이슈가 생기면 다른 지수도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데드가 나도 데드가 날 거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데드가 나도 데드가 날 거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0.91% 이상만 내려도 똑같이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로 봤을 때는 356.5예요. 356.5. 네? 데드가 날라면 356.5니까 지금 367.10이거든요. 7.10 빼기. 예. 다음에 356.5. 356.55. 그러면 선물은 10.55포인트예요. 네? 10.55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코스피가 0.91% 내리면 코스피 200 지수는 2.13%가 내려야 돼요. 2.13%가 내려야 되는데 선물은 얼마가 내려야 되느냐? 2.87%가 내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동기화 할 거잖아요. 네? 시차를 두고 동기화 할 거라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330.70? 아닌데? 네. 제 입장에서는요, 0.91% 내리는 거랑 2.13% 내리는 거랑 2.87% 내리는 게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거라는 거지. 안 무너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0.91% 이상 안 내리면 똑같이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내리면 코스피만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코스피가 먼저 무너지면 코스피 200을 끌고 내려갈 거고, 코스피 200 지수를 끌고 내려가면 결국에는 선물 지수 끌고 내려갈 건데, 제가 본 지금 선물 지수는 연결이에요. 연결 선물 지수인데, 얘는 지금 선행 스팬이 어디 있냐? 더 낮아요. 321.40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22.66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낮아요. 선물은 321.40이에요. 자, 지금 베이시스가 0.79입니다. 베이시스가 0.79인데 322.66이 아니라 321.40이니까 결국에는 321도 무너져야 되죠. 예?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321도 무너져야 된다고. 322가 아니라 321도 무너지는 거죠. 선물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내려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가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2673이었나요? 2673? 2673.45. 그죠? 358.50. 다 같은 거라고요. 도미노라고.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다른 쪽이 더 많은 하락폭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2.87. 그 다음에 코스피 100 지수는 2.13.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0.91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하락폭이 결국엔 동일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예? 코스피가 망가지면 코스피 200이 망가질 거고, 코스피 200이 망가지면 선물도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월 종가를 잘 보세요. 월 종가가 2673.45. 이거보다 낮으면 코스피는 다이. 네, 그럼 358.50보다 코스피 200이 높더라도 2673.45보다 코스피가 낮으면 다음 달에 죽을 거잖아요. 예? 다음 달에 죽을 거잖아요. 2377.76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결국 322.66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걔가 가면 연결 선물은 321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321대로 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0.91% 이상 내리면 망가지는 겁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코스피 지수가 망가지면 어차피 코스피 지수가 망가지면 선엑스펜2까지 갈 거니까 선엑스펜2까지 가면서 코스피 100 지수는 같이 망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이슈는 뭐다? 2673.45를 갈 수 있느냐요. 2673.45를 가려면 저가를 깨야 돼요. 예? 저가를 깨야 됩니다. 지난주 저가를 깨야 돼요. 지난주 저가. 예? 지난주 저가가 얼마냐? 예? 지난주 저가가 2664예요. 2664. 2664. 예? 2664. 그러니까 지난주 저가를 깨면 2673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깬다라는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뭐다? 선행 그 월봉이 대등한다는 얘기죠. 응? 월봉이 대등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월봉 대드와 저가 붕괴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저가를 깨면 저는 상승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상승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세요. 예? 감안하시고 보라는 거예요. 저가 안 깨면 상단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예? 근데 저가를 안 깨야 되는 거지. 저가를 깨고도 상방을 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가를 안 깼을 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저가를 깨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려면 그냥 지난주 저가만 안 깨지면 돼. 지난주 저가가 안 깨지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지난주 저가가 깨지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 전략에서 한 발 딱 물러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직 이주봉 이슈 없고 주봉도 이슈가 없고 이건 뭐죠? 3일봉도 아직 이슈 없어요. 이슈 없습니다. 그리고 일봉도 이슈가 없어요. 자, 4시간봉 골드 났죠? 4시간봉 골드 났는데 여기도 골드 났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 골드 난 거 골드 처리했으니까. 여기도 지금 다 골드 났잖아요. 1시간봉 여기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30분 봉은 데드가 났나? 30분 봉만 데드가 났는데 안 찍었어요. 그쵸? 데드 났는데 안 찍었어. 그러니까 아직 여기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자, 코스피 200 지수로 볼까요? 30분 봉. 여긴 깔끔하게 데드냈네요. 깔끔하게 데드냈고 1시간 봉. 데드나기 직전이네요. 데드나면 잘하면 362대까지 열려 있어요. 362대. 여기서 데드로 들어가면 362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데드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여기는 아직 아무 문제 없고 4시간은 볼 것도 없고. 그죠? 4시간은 골드 냈잖아요. 골드 여기도 골드. 일봉 아무것도 없고 3일봉도 아무 일 없고 주봉도 아무 일 없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월봉 이슈만 남은 거예요. 월봉. 그러니까 지금 분봉 단위에서 골드 데드 이게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건 월봉이 358.5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
2673점 얼마였죠? 2645였나요? 45. 267345. 두 가지 숫자. 267345, 358.50. 예. 이 두 숫자를 해결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고버스. 고버스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봉 봐야 30분 봉 골드 나지 않았을까요? 이거 골드 났나? 예. 여기 이제 골드 냈네요. 30분 봉 골드. 1시간은 골드 냈냐? 1시간은 이제 골드 직전이에요. 1시간은 이제 골드 직전까지 와서, 10시 정도 되면 골드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리면 한 10시 정도면 골드가 나는데, 와, 골드 나면 목표가가 이 정도까지는 보여요. 2,050원.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면, 좀 내리겠죠. 예? 지금 2,000원인데 50원이면 2%잖아요? 그럼 지수가 1% 정도 이상 내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면 좀 내린다. 예, 그런 얘기죠. 안 내리든가 아니면 많이 내리든가. 그런 자리라는 거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 대드났어. 예? 대드났죠. 예. 대드났잖아요. 예? 대드난 거 같이 대드내준 거지. 그리고 일봉은 아직 이슈가 없고, 삼날도 이슈 없고,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예?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말이죠. 예. 나머지는 뭐 이슈 없습니다. 자, 지금 걸려 있는 건, 358.50, 2673.45. 그죠? 이 두 가지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가를 깨야 돼. 지수가 내려가려면 저가를 깨야 되는데, 일봉 저가가 깨져야 주봉 저가가 깨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깨져야 주봉 저가를 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가 안 깨지면 매수하세요. 오늘 저가를 깨도 주봉 저가를 못 깨면 매수하세요. 근데 주봉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일단 코스피 지수는 데드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도 데드로 가기 위해서 358.50까지 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지난주 저가가 안 깨져야 된다라는 거. 예? 뭐 안 깨진다라고 판단하고 매수 전략을 들어간다고 해도 뭐 할 말 없죠. 예? 내일 갭상승이 나오면 안 깨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갭상승에 배팅했다. 뭐 문제 없다고 봐요. 아직 주봉 저가가 안 깨졌으니까. 근데 오늘 미국 증시가 내려가지고 내일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주봉 저가를 깨면 매수 전략은 실패를 한 거죠. 반대로 매도 전략도 주봉의 고가를 안 넘었을 때는 어디서 매도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 매도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는. 근데 고가를 넘어버리면 이제는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일봉이 고가를 낮출 때까지는 매도 전략을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런 식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딥페이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가 나오던데,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예?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세상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2년 내내 금리 인하한다고 나발부는 나라도 있고, 가방을 받아먹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나라도 있고, 별짓 다 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거죠. 가끔은 정상적으로 사는 게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